안녕하세요. 요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높은 집값의 금리, 부담까지 겹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모다드림 청년통장이거든요. 삼성군에서도 이제 2026년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청년통장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내가 신청해도 괜찮을지 판단하는 방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신청 방법과 준비물까지 다 알 수 있을 거고, 프로의 자산 형성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최근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이영설인데 청년의 순자산이 지난 10년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고 금리도 높아지니까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 부담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겠죠.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저축하면서 정부가 매칭해주는 방식의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중에서도 모다드림 청년통장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서 자산 형성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를 보면 정말 심각한데요. 이형 서른대 청년층의 월 평균 저축액이 50만 원 미만이라고 해요. 같은 시기 중장년층은 100만 원대 이상이니까요.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게다가 청년들이 자산 형성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도 30% 미만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명확해요. 이런 상황이니까 정부가 청년들의 저축을 직접 보조해주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모다드림 청년 통장도 그중 하나인데 이건 다른 사업들과는 좀 다르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모다드림 청년 통장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릴 때요. 이건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그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돈을 함께 넣어주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저축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통장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통장의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는데 보통 자산형성이나 창업, 교육비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산청군에서 모집하는 사업도 이런 기본 구조를 따르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세부 사안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정리하자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내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저축하는 것에 정부가 매칭해 주니까 같은 기간 동안 더 빨리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돈을 내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산 형성도 좋고 창업 자금이나 교육비가 필요한 청년이라면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소득과 나이 기준이 있어요. 산청군에서 이제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건에 맞는다면 지금이 신청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산청군의 모다드림 청년 통장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지원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공고를 내고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을 받거든요. 산청군의 경우도 2026년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산청군청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청할 때는 보통 본인 확인이나 소득 증명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청 공식 공고를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서둘러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일반 적금은 내가 저축한 금액이다. 이자가 조금 붙는 방식이지만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내 저축에 정부가 추가로 돈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같은 액수를 매달 저축하더라도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게 훨씬 빨리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매달 30만 원씩 저축할 때 일반 적금이라면 5년에
1,800만 원 정도인데 정부 매칭이 있으면 2,500만 원 이상 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 매칭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산청군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하지만요. 어쨌든 정부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사실 이런 청년 지원금 사업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요. 정부도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는 청년 스스로가 저축하도록 유도하면서 그걸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청년들도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장기적으로 자산 형성 습관을 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청군의 모다드림 사업도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미 저축을 하고 있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 정부의 매칭을 받으면서 더 효율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시 이 사업 참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 소득, 거주지 같은 조건들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일단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달 정해진 금액을 꼭 저축해야 하고 중간에 빠지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고 신청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좋은 기회니까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자면요. 청년 통장은 단순히 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청년의 저축을 함께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합쳐지면서 일반 조건보다 훨씬 빨리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산청군에서 지금 2026년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조건에 맞는다면 지금 신청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물론 소득이나 나이 같은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혹시 청년 자산 형성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다른 정부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반드시 봐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본인의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맞춤형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